민주화의 성지라 불리는 광주광역시, 그런데 지금은 자영업 폭망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광주 시민들이 원했던 정권, 노동자 천국이라 불리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광주는 다른 지역보다 더 압도적으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지지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최근 지역 언론들, 광주 자영업 붕괴 보도 잇따름, 매출 급감 폐업률 급등, 서민 경제 직격탄. 동시에 민주당 주요 인사들, 광복절 직후 중국행. 대표적 사례 전 민주당 대표이자 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주미애 의원 포함 다수 의원이 비밀리에 방중. 방문 시점 한미 정상회담 불과 열흘 전. 만난 조직 중국 공산당 대외공작 핵심 조직 통일전 선부 산하단체. 쉽게 말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야당 중진들이 중국의 외교 전위대와 접촉했다는 건데요. 그런데도 보도자료 한 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긍정적이고 자랑스러운 성과였다면 대대적으로 홍보했을 텐데 왜 그랬을까요? 한미 정상회담 불과 열흘 전 민주당 대표단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국내 언론에는 단 한 줄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광복절이던 8월 15일 국민들이 독립을 기념하는 그날. 민주당 핵심 인사들은 중국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그것도 중국 공산당 대외공작 조직과 연결된 단체와의 접촉 자리였는데요. 이건 단순한 친선 교류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대표단 구성 단장은 추미애 의원, 동행 이재강 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 부의장, 이병진 APC 특별위원 등. 방문 시점 8월 15일 광복절. 장소 중국 베이징. 만남 대상 차 학회 중국 공산당 통일전 선부 산하 조직과 연결된 학술단체. 내용.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 상호 이해와 소통 강화. 한중 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취지 발언. 특징 비공개 방문 국내 언론 민주당 차원의 보도자료 없음. 대신 차 학회와 SNS를 통해서만 일부 공개. 쉽게 말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국과 전략적 공조를 논의할 타이밍에 한국 야당 핵심 인사들이 중국의 외교 전위대 같은 단체와 손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국민들에게는 숨겼다. 보통은 성과라면 언론 보도자료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 않나요? 광복절 당일 민주당 대표단이 중국의 사실상 공작기관으로 불리는 단체와 비공개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 국내에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왜일까요?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열흘 앞둔 시점. 국민은 광복절을 기념하고 있는데 여당 핵심 인사들은 중국 베이징에서 논란의 조직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죠.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나눴길래 보도자료 한 줄도 내지 않은 걸까요? 접촉 대상 차얼 학회 2009년 설립. 겉으로는 싱크탱크, 그러나 중국 공산당 통일전 선부 산하 조직으로 의심. 해외 학자 정치인 포섭 목적으로 설립됐다는 비판. 대학지 역사회 공작이 아닌 사회 지도층 엘리트 공작 담당 조직. 추미애 이력. 2017년 중국 공산당 주최 세계정당대회에서 기조연설자로 참석. 시진핑 주석의 중국의 꿈과 두 개의 100년 비전을 찬양. 시대는 사상의 어머니라는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고 언급. 이번 일정. 8월 15일 광복절 당일 비공개로 베이징 방문. 차얼 학회와 접촉, 한중 관계 건전한 발전 등 논의. 사진에는 대한민국 국회 여당 의원 대표단 방문 환영 현수막까지 걸려 있었음. 쉽게 말해 미국과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화두일 때 여당 핵심 인사들이 중국의 대외공작기구와 만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한 겁니다. 그런데 국민에게는 숨겼다. 이게 단순 외교일까요? 아니면 전략적 줄서기의 신호일까요? 광복 80주년 여당 핵심 의원들이 어디 있었는지 아십니까? 기념식도 국민 앞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 베이징에 있었죠. 그것도 중국 공산당 공작기관으로 지목되는 차얼 학회에서 말입니다. 여당의 전직 당 대표, 지금은 국회 법사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인사가 광복절 행사 불참. 그날 밤 민주당 내부 행사는 열렸지만 거기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확인된 건 중국의 차얼 학회를 찾았다는 사실. 이게 국민 입장에서 납득이 될까요? 차얼 학회 성격. 미국 등 서방에서 중국 공산당 통일전 선부 산하공작 조직으로 지목. 공자학원이 대학학생 포섭이라면 차얼 학회는 언론 인정 지인학자 등 사회 지도층 포섭 역할. 방문 실태. 8월 15일 민주당 추미애 전 대표 포함 의원단이 베이징 방문. 차얼 학회와 회동했지만
국내에는 단 한 줄의 보도 자료도 없었음. 현장에는 대한민국 여당 의원 대표단 환영 플래카드까지 걸려 있었음. 쉽게 말해 공자학원이 씨앗 뿌리기라면 차월 학회는 지도층 포섭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단체와 여당 의원단이 광복절에 몰래 만난 겁니다. 광복절 여당 의원단이 기념식 대신 어디를 갔을까요? 국민 앞에서는 숨기고 중국 공산당 산하 차월 학회 SNS에서는 자랑처럼 올라왔습니다. 만약 당당한 일정이었다면 왜 보도자료 한 줄 내지 않았을까요? 왜 광복절 행사에도 민주당 내부 기념식에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결국 껄끄럽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차월 학회가 먼저 공개. 한국 언론이 아닌 차월 학회 SNS에서 사진과 기록이 공개됨. 한국 여당 대표단이 방문했다라는 문구와 기념사진. 학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런 인사도 접촉했다는 실적 홍보용. 민주당 의원단의 태도. 추미애 전 대표 포함한 의원들, 국내엔 침묵. 국민 눈에는 왜 숨기느냐, 떳떳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의문만 남음. 쉽게 말하면 본인은 비밀 데이트처럼 숨겼는데 상대방은 SNS에 오늘 누구랑 만났다 하고 올린 꼴입니다. 숨기려던 게 그대로 들통난 거죠. 국민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광복절이라는 역사적 날 당당히 기념식에 자리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을 찾았다면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죠.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과거 중국 공산당 행사에서 시진핑 찬양 발언 시 주석의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이번에도 민주당 의원단 차월 학회와 접촉 이 학회는 엘리트 포섭 공작 기관으로 지목받음. 시점 광복절 한미 정상회담 직전 미국이 대중 압박을 강화하는 그 순간에 중국에 간 것. 이건 마치 중요한 면접을 앞둔 지원자가 전날 경쟁 회사와 은밀히 만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상징성과 타이밍이 너무나 부적절하죠. 정말 민주당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는 걸까요? 국가의 미래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하는 듯한 모습. 국민이라면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 지도층이라면 국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하는데 이번 행보는 그 순위가 뒤집힌 것처럼 보입니다. 그저 상전처럼 모시는 중국에 잘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민주당 중진, 중국 공작기관과 접촉 국가 이익보다 정치적 이해관계 우선. 광주라는 민주당의 본진 선거마다 몰표를 주었지만 결과는 지역경제는 폭망 수준. 청년 일자리 부족, 산업 기반 약화, 성장 동력은 보이지 않음. 국가 지도층이 국가를 뒷전에 두는 건 마치 배의 선장이 배 승객은 두고 항로 대신 본인만의 이익을 좇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가장 오래, 가장 충성스럽게 탑승했던 광주 시민들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도심 한복판 상권이 절반 가까이 비어 있다면 이건 그냥 위기 정도가 아니라 붕괴 아닐까요? 광주의 심장부, 충장로와 금남로. 한때 호남 경제의 상징이라 불리던 이곳이 지금은 곡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상권은 붕괴되고 있는데도 정작 지역의 정치적 선택은 바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더 아이러니하죠. 금남로 충장로 사무실 건물 공실률 45%. 은행, 스타벅스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까지 빠져나감. 첨단지구 등 주요 상권 전반이 무너지고 있음. 광주 상권의 공실률 50% 육박, 사실상 붕괴 단계. 상권이란 건 혈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돈이 돌 때 도시가 살아 움직이는데 광주의 혈관이 지금 절반 이상 막혀버린 셈입니다. 여러분, 전국 오피스 공실률 평균이 8.58%인데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는 몇 %일까요? 무려 45%입니다. 광주의 대표 상권이자 한때 호남 경제의 심장이었던 금남로와 충장로. 은행 본점, 금융기관, 대기업 지점들이 즐비했던 곳이 이제 절반 가까이 텅 비어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2025년 2분기 통계. 금남로 충장로 오피스 공실률 44.83%. 전국 평균 8.58% 대비 45배. 추세도 심각. 2024년 3분기 35.64%. 2024년 4분기 44.89%. 2025년 1분기 45.04%. 전국 최고치 악화일로. 서울 강남 오피스 빌딩 두 곳 중 한 곳이 비어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그게 지금 광주 금남로 충장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전국 평균 상가 공실률이 중대형 13%, 소형 8%인데요. 광주 금남로 충장로는 얼마나 될까요? 무려 26%, 소형도 13%입니다. 상권의 심장이 텅 비고 있습니다. 광주 금남로 충장로.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거리가 이제는 유령거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상반기 공실률. 중규모 상가 26.42%, 소규모 상가 13.56%, 전국 평균 대비. 중대형 13.2% 광주 2배, 소형 8.0% 광주 1.7배. 전국 역대 최악 수준. 식당 10곳 중 23곳이 문 닫고 불 꺼진 상태라는 겁니다. 한 블록 건너면 임대문의 간판이 붙어있는 게 현실이죠. 군산은 GM 철수 이후 유령 도시가 됐다고 다들 아시죠? 그런데 인구 140만의 광주가 지금 군산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광주, 대전만큼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도심 사무실 절반이 텅 비었습니다. 직장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광주 사무실 공실률. 2025년 1분기 45.04%, 2025년 2분기 45.83%. 사무실 2개 중 하나가 비어있다. 오피스 건물, 금융기관, 보험회사, 병원, 기업 사무소 등 직장인들이 근무하는 곳. 공실 직장 자체가 사라졌다는 의미. 사무실 절반이 비었다는 건 매일 수십만 명이 출근해야 할 자리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겁니다. 점심을 먹던 식당, 커피 마시던 카페, 다 같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광주의 구도심이 슬럼화되고 있다는 뉴스 보셨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광주 신도시 첨단지구까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도심이 쇠락하는 건 전국 어디나 겪는 일이죠. 하지만 공실률이 45%까지 치솟는 경우는 드뭅니다. 광주는 상황이 훨씬 심각합니다. 충장로 금남로. 오피스 공실률 45%, 스타벅스 은행 지점 철수. 첨단지구 신도시. KBS 광주 보도에 따르면 상가 공실 증가, 임대료 급락. 구도심만이 아니라 신도시마저 휘청. 광주는 구도심이 무너지고 있으니 신도시라도 버텨야 하는데 첨단지구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건 사실상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가 왜 이렇게 몰락하고 있을까요? 단순히 자영업자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뿌리에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 경실련은 광주는 자영업자 비율이 높아 폐업률도 높다고 진단했어요. 맞는 말이긴 하죠. 기업이 없으니까 자영업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기업이 왜 없을까요? 기업이 광주에 안 들어오는 이유. 노동 환경 리스크 채용과 동시에 적대적 분위기. 영구 영업보다 노동 문제로 더 시달려야 하는 상황. 실제 결과. 스타벅스, 은행, GM대우 같은 대기업도 하나둘 떠남. 단순히 상권 지원금으로는 해결 불가. 기업 입장에서 광주는 땅값 싸도 못 들어가는 동네가 돼버린 겁니다. 회사를 운영해야 하는데 제품 개발 영업보다 노동 분쟁이 더 걱정되는 환경. 여러분이라면 공장 지으시겠습니까? 기업과 자영업을 동시에 옥죄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작 사람들은 박수치고 표를 줍니다. 그런데 결과는 뭘까요? 광주 그리고 한국의 많은 지역에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이 내놓는 건 규제 법안과 보여주기식 지원금뿐이죠. 사업자가 수천만 원, 수억 원 잃었는데 15만 원 지원금 받으면 뭐가 달라질까요? 악법, 연타, 상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 자영업 활동 제약. 정치적 모순 규제는 규제대로, 표는 표대로 몰아줌. 착시 효과 재난 지원금 기본소득에 박수 근본적 문제 외면. 현실 자영업자들은 투자한 돈 잃고 폐업, 지역 경제는 몰락. 이건 마치 불이 난 집에 소화기 대신 종이컵으로 물 한 방울 뿌리고 그래도 시원하지 않냐고 하는 꼴입니다. 스타벅스마저 문 닫았다. 호남 최대 상권, 충장로의 비명. 이제 정말 심각합니다. 광주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식, 더 이상 낯설지 않죠. 심지어 지역을 상징하던 브랜드, 스타벅스까지 떠났습니다. 상권은 붕괴되고 남은 건 세금 의존뿐. 그런데도 여전히 좋아, 표 찍어주자는 분위기라니 끔찍하지 않습니까? 재정 자립 꼴찌 세금으로만 유지되는 도시 구조. 보조금 의존 복지지원금 타령, 현실 문제는 방치. 정치적 아이러니, 동학혁명 유족 지원 같은 과거 정치만 소비. 현재는 기업은 떠나고 상권은 텅 비고 일자리는 사라짐.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에요. 세금으로 겨우 버티는데 정작 물은 계속 새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강은 흐르게 해줬고 기업은 내쫓아줬고 자영업은 거대 자본 몰아냈습니다.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작년엔 가뭄으로 단수, 올해는 홍수 피해. 기업은 떠나고 상권은 무너지고 일자리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래도 1번 찍어야지라는 고집. 과연 이게 민심일까요? 아집일까요? 4대강 보철거 가뭄 홍수 피해 직격탄. 기업 축출 GM, 스타벅스, 대기업들 이탈.
자영업 몰락 공실률 전국 최고치. 민심 원하는 대로 다 해줬다는 풍자 댓글에 5,000개 좋아요. 이건 마치 집안을 다 허물고 원하는 대로 오픈하우스라더니 비 오면 침수되고 가뭄엔 바닥 드러나는 꼴입니다. 민심은 냉정합니다. 댓글 하나가 5,000개 공감을 얻는 게 단순한 해프닝일까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해준 결과가 도시 몰락이었다는 사실을. 정치적 충성은 자유지만 결과는 냉혹하게 돌아옵니다. 표는 자유지만 그 결과로 벌어진 현실은 결국 자신과 지역 주민이 짊어져야 할 몫입니다. 진짜 바꿔야 할 건 정당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과 선택입니다. 광주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얻은 건 가뭄, 홍수, 공실, 폐업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현실은 영원히 반복될 겁니다.